안녕하세요.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그 어렵다는 국제경제학 제가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환율과 외환시장입니다.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국제거래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도대체 환율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해외 직구 많이 하시죠? 근데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어제 장바구니에 담아둔 물건 가격이 오늘 보니까 싹 바뀐 거예요? 아니, 하루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율이죠. 간단히 말하면 다른 나라 돈의 가격,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가격표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 돈 1달러를 사려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 줘야 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요. 이걸 알아야 외국 물건 가격이 우리 돈으로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정말 멋진 스코틀랜드산 스웨터가 하나 있어요. 가격이 50파운드라고 하네요. 그럼 이걸 미국 달러로 사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그걸 알려면 맞습니다. 바로 달러와 파운드를 서로 바꿔주는 비율, 즉 환율을 알아야 하는 거죠. 자, 여기 수식을 한번 보세요. 엄청 간단해요. 만약에 1파운드를 1.5달러로 바꿔준다고 쳐봐요. 이게 바로 환율이죠? 그러면 50파운드짜리 스웨터니까 그쵸? 50에다가 1.5를 곱하면 딱 75달러가 나오는 겁니다. 어때요? 쉽죠? 그런데 문제는 이 환율이라는 게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 아니 매 순간 휙휙 바뀌거든요. 자, 그럼 환율이 바뀌면 이 스웨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절하라는 개념부터 볼게요. 한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말하는데요. 만약에 달러가 파운드에 대해 절하됐다? 이건 달러의 힘이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자, 아까는 1파운드에 1.5달러였잖아요. 근데 환율이 1.75달러로 올랐다고 해봅시다. 이게 바로 달러 가치가 약해진, 즉 절하된 상황이에요. 똑같은 50파운드 스웨터인데 이제는 87.5달러나 줘야 살 수 있는 거죠. 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웨터 가격이 확 비싸진 거네요. 그럼 반대 경우도 있겠죠? 바로 절상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 즉, 달러가 더 강해졌다는 뜻이에요. 이번엔 환율이 1파운드당 1.25달러로 내렸다고 해볼까요? 달러가 강해진 거죠. 그랬더니 와, 아까 그 스웨터를 이제 62.5달러면 살 수 있게 됐어요. 훨씬 싸졌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관객의 한눈에 들어오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즉 절하되면 미국 사람들은 스웨터 같은 수입품이 비싸져서 잘 안 사겠죠? 대신에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 물건이 싸지니까 미국 수출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가치 절하는 수입은 줄이고 수출은 늘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한 환율은 대체 누가 어디서 정하는 걸까요? 무슨 비밀스러운 장소라도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바로 외환시장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남대문 시장처럼 특정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딜러들이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24시간 쉬지 않고 돈을 사고 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장인 거죠. 뭐랄까, 지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환전소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이 거대한 시장에서 노는 선수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 보이는 큰 손들입니다. 우리 같은 개인보다는 주로 대형 은행들, 그리고 삼성이나 애플처럼 해외랑 물건을 사고 파는 대기업들, 또 투자 전문 회사들, 그리고 각 나라의 중앙은행 같은 기관들이죠. 이들이 각자 다른 이유로 달러를 팔고 유로를 사고 하면서 환율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규모가 얼마나 클까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6조 6천억 달러. 이게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딱 하루 동안 거래되는 돈입니다. 2019년 기준이긴 한데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모든 주식시장 거래액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커요.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규모죠. 근데 이 외환시장에서는요, 단순히 지금 당장 돈을 바꾸는 거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거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율이 계속 바뀌니까 그 위험을 줄이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현물 환율과 선물 환율.
현물은 말 그대로 지금 당장 이 가격에 바꾸자는 거고요. 선물은 미래의 거래를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3개월 뒤에 1달러를 1,300원에 거래하자 하고 오늘 미리 도장을 꽝 찍어두는 거죠. 일종의 가격 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정말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파란 선이랑 빨간 선, 즉 현물 환율이랑 선물 환율이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딱 붙어서 움직이죠.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선물 환율이라는 게 결국 미래의 현물 환율이 이 정도 되겠지 하는 사람들의 예상을 모아놓은 거니까요. 당연히 비슷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 머리 아프지 않게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볼까요? 첫째, 환율은 뭐다? 다른 나라 돈의 가격표다. 둘째, 환율이 오르면 가치 절하, 수출에 좋고 환율이 내리면 가치 살상, 수입에 좋다. 셋째, 이 환율은 외환 시장이라는 어마어마한 곳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물 환율은 지금 가격, 선물 환율은 미래의 예약 가격이라는 거. 핵심은 뭐냐면요. 이 복잡해 보이는 숫자들이 결국 해외여행, 직구,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입 실적까지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사업가라고 상상해보세요. 90일 뒤에 영국 파트너에게 100만 파운드를 보내줘야 하는 수입업자예요. 그런데 앞으로 90일 동안 환율이 막 오를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의 회사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써먹을 게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